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파혼으로 제 인생의 전환점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파혼을 바란 건 아니지만 그딴지만에 시집 가는 것보다 파혼이 신의 한 수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전 파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조상신께 일일이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파혼하게 된 이유는 참 어이없지만 그대로 제 나름대로 크게 한 방 먹이고 끝장내서 속이 후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랑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업무하며 친해지다가 호감을 느끼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2년이 안 될 시점에서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성격, 외모,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참 다정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는 사랑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딱 하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기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자기는 왜 나한테 가족들 이야기 안 해? 어? 내가 그랬나? 응, 보통 연인한테 가족 이야기 짧게라도 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나는 자기한테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가족 이야기 하는 거 싫어? 아니, 그럴 게 뭐 있어. 그냥 말할 타이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에 관해서 궁금해? 당연하지. 결혼해서 한 식구들 사이인데, 참, 자기 외동이라고 했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형제에 관해서도 말을 안 했네? 계속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만 하고? 그랬나? 보통 연애할 때 연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나누지 않나요? 뭐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지는 않는다 해도 형제자매가 어떻다 등등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법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는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야기할 상황이 생기면 교묘하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말했고,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니 그때 얼굴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남자친구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했죠.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신발수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 저를 맞이하기 위해 우르르 현관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수에 또 한 번 놀랐고요. 아이고, 어서 와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야, 여자친구 왔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 향해 환히 웃으며 반겨주는 네 사람. 예비 시모와 여자 동생들 네 명이 우르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둘은 뭔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듯한 제 눈빛에 예비 시모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람이 많아서 놀랐지? 여기는 사촌 동생들이야. 오늘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하니까 누군지 궁금하다고 놀러 왔어. 아,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예비 시모는 서둘러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고 많은 눈들을 마주하며 땀나는 인사를 치러야 했죠. 모두 저를 어찌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땀이 삐질삐질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인사하러 온다니까 뭐가 그리 궁금하다고 사촌 동생들까지 우르르 왔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정식 인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우리는 사촌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문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우르르 서서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 머쓱하다고.
동생들 오면 온다고 미리 말해주지. 그럼 선물 좀 더 넉넉히 준비했을 텐데. 미안해. 자기 궁금하다고 얼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올 줄 몰랐어.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많이 당황했어? 자기도 봤잖아. 어머니 포함하면 여자만 5명이야. 5명이 쪼르르 앉아서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 밥 먹을 때도 계속 쳐다보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자기 사촌동생들 많다. 나는 별로 없는데 사촌동생 또 있어? 아니, 없어. 아, 그래. 그럼 사촌동생들이 죄다 여자야? 우와, 그럼 자기 집에서 귀하게 자랐겠는데? 다 여자고 자기만 남자잖아. 옛날 어르신들 아들 귀하게 여기시잖아. 예쁨 많이 받고 자랐지? 똑같이 예뻐해 주셨어. 아무튼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자기 하나도 안 떨고 정말 잘했어.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이 하나같이 자기 예쁘고 착하다고 하더라. 보는 눈이 많아서 알게 모르게 긴장하며 치른 첫인사였는데 다행히 점수를 잘 딴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무척 마음에 든 예비 시모는 하루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실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착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 둘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다 보니 결혼 준비할 때 싸울 일도 많이 없었어요. 왜 다른 커플들은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로 하라며 스드메랑 예식장부터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잘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까지 마친 우리 둘은 결혼식까지 2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모님께서 명절 때 가족여행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우리 고모 명절에 제사 지낼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나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서로 바빠서 가족여행 못 갔잖아. 이참에 여름에 못한 물놀이까지 신나게 하고 오자. 너 결혼하면 엄마 아빠랑 여행 갈 기회 많이 없어. 시집 가기 전에 우리랑 추억 많이 만들면 좋잖아. 에이, 결혼해서도 여행 자주 가면 되지. 뭐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시집 가면 시댁 챙기느라 이것저것 봐야 할 눈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제 시집 가봐. 명절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가당키나 한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는 시간 동안 엄마 아빠랑 추억 많이 만들자. 알았지, 우리 딸? 저희 집은 딱히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명절 때 주로 여행 다니거나 집에서 쉬며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시집 가기 전 딸과 함께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며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 말처럼 시집 가면 이런저런 변수로 가족여행을 많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많은 추억 만들고 오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를 결혼에 관한 준비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가족여행 이야기를 건넸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아, 그래? 재미있겠네.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응, 올 때 선물 사올게. 참, 이거 어머니 전해드려. 이게 뭐야? 명절 선물. 명절 때 해외에 있어서 직접 연락드리거나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선물만 미리 드리려고. 자기가 좀 전해줄래? 내가 미리 찾아뵙고 드리면 좋은데 요즘 일도 많고 결혼이다 여행 준비다 뭐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와, 이게 다 뭐야? 뭐 이리 많이 준비했어? 아이, 몇 개 안 돼. 어머니께 잘 좀 전해줘. 저는 미리 준비한 명절 선물을 남자친구에게 바리바리 챙겨주며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너무 피곤하다 못해 기절한 듯 뻗어 잠들었습니다.
그간 일도 일이지만 결혼 준비와 여행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 못해 지쳐서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늘 그렇듯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퇴근하고 같이 집에 가자더군요. 오늘? 갑자기 왜? 나 오늘 집에 가서 여행 준비해야 하는데 내일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잖아. 그건 나도 아는데 엄마가 좀 보자고 하셔서. 어머님이? 왜?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아마 명절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자기가 준 선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짧게라도 인사하려고 하시나 보지. 아, 그런가? 알겠어, 그럼. 여행 준비 때문에 시간 길게는 못 빼고 짧게 인사드리고 가지 뭐. 제가 전해준 명절 선물도 있으니 예비 시모가 고마워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명절 연휴 시작이니까 겸사겸사 인사도 할 겸 보답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찍 퇴근한 우리 둘은 곧장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어? 사촌 동생분들도 계셨네요. 집이 서로 가까우신가 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시모와 그 옆으로 인사드리러 왔을 때 본 사촌 동생들이 쭈르륵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뭐 서로 가까이들 모여 살아.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내일 가족여행 간다며? 미리 아들 통해서 명절 선물까지 보내왔더라. 네, 어머니. 모처럼 부모님하고 해외여행 다녀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얼굴 뵙고 직접 전해드리면 좋은데 결혼 준비랑 가족여행 준비하는 게 겹쳐서 도저히 짬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렇게 오늘 오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드릴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났거든요. 아니, 뭐, 미리 주고 안 주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물론 어른한테 얼굴 보면서 직접 드리는 게 예의이기는 하지. 그런데 워낙 바쁜 사람이니 그거 하나 이해 못 하겠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족여행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와서 얼굴 비치고 가추 천도 붙이면 얼마나 좋아. 더 빨리 친해지기도 좋고. 안 그러니? 난 네가 명절 때 가족끼리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당연히 와서 같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줄 줄 알았어. 아, 그러셨구나. 우리 가족은 원래 명절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휴식하거나 가족여행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끼리 여행 가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솔직히 이제 결혼하면 가족 여행 가기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가정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념 삼아 결혼 전에 새 식구 여행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명절 전에 이렇게 짧게라도 인사드렸으니 아쉬운 대로 이걸로 만족해 주세요, 어머니. 만족? 아니, 이걸로 어떻게 만족이 되니? 결혼하면 이 집안 며느리 될 텐데 미리 익힐 겸 명절 보내면 좀 좋아. 꼭 결혼해야지 명절 같이 보내야 한다는 법 없잖니. 어차피 우리 집안 식구 되는데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가족 여행에서 넌 빠져라. 이미 예약이고 뭐고 다 했을 텐데 다 취소할 필요 뭐 있어? 너만 안 가면 그만이지. 네? 어머니, 그건 조금 무리예요. 제가 안 가면 비행기 값이랑 3인 숙박 예약한 건 어떻게 하고요. 돈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는 건데 지금은 취소도 안 돼요, 어머니. 아이, 그러니까 뭐하러 여행 간다고 그래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집 예비 며느리들은 결혼 전이라도 명절 때 방문해서 인사 나누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돕는다더라. 진짜 지금 나오는 소리가 다 뭔 소리인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득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다음 날이면 여행 가는데 갑자기 가지 말라면서 예비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훈계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지만 취소할 수 없는 부분이라 최대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벽창호 중에 벽창호였어요. 계속해서 본인 생각만 고집 피우며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더니 급기야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니? 몰랐는데 너 보기보다 고집이 있구나. 내 말 다 이해한다면서 기어이 여행을 가겠다 이거야? 어머니, 내일이면 당장 여행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 고집이죠. 아무리 결혼 전에 익히는 게 좋다고 한들 그래도 아직 결혼 전인데 부탁이 아닌 강연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행을 빠지는 건 무리예요. 결혼 전에 가는 여행이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중한 추억 만들려고 가는 건데 제가 갑자기 빠지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저 없이 해외여행 가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이번 일은 그냥 좋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예비 며느리들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결혼 전에 예비 시댁 거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죠.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시모 똥꼬집이 계속해서 저를 벅벅 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 없으면 여행이고 뭐고 다 망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아유 됐어. 긴 말할 거 없다. 나는 분명 집에 와서 전 부치는 거 도우라고 했다. 너 없으면 나 혼자 이 많은 음식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일찍부터 나랑 손발 맞춰 놓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을 왜 모르느냐 말이야. 너 설마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기어이 여행 가겠다고 그러는 거니? 도통 너를 이해할 수 없구나. 저야말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네요. 당장 손발 안 맞추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설마 음식하기 싫어서 수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이없고요. 저 그런 마음으로 여행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여자시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제 입장 이해 못 하시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말할 필요 없는 일인데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깟 손발 맞추는 게 뭐라고. 결혼 전부터 명절에 꼭 와서 음식 준비 도와야 한다고 고집 피우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사람 좋은 척 굴더니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물러섬 없이 팽팽했어요. 시모는 계속해서 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그렇게 서로 의미 없는 씨름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 대고 내일 오는 줄 알겠다며 쐐기를 박았고 저는 대꾸 없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서 남자친구와도 한판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 결혼 전에 기념 삼아 가족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면서 며느리 본분을 다하라고 강요하시는 건데. 막말로 아직은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는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그러면 옆에서 그만하시려고 말려야지. 자기 설마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자기도 내가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뭐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럼 어머니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야? 동의라기보다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기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라 생각돼도 내가 듣기에는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자기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게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순 억지잖아. 어머님이 그렇게 뭐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잔소리 하시는 거 너무 참기 힘들었어. 난 적어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해 줄 줄 알았다고. 가만히 있던 것도 어이없는데 뭐라고? 틀린 말이 아니다? 자기 정말 왜 이래? 안 그래도 예비 시모 때문에 화딱지나 죽겠는데 남자친구까지 불을 지피니까 더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며 그냥 집으로 획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 여행 갈 짐을 챙기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분이 다 안 풀리더라고요. 거기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그동안 좋은 모습만 봐왔던 생각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득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짐을 꾸리다 말고 있는 대로 난 짜증을 풀며 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제 흐느끼는 소리에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너 왜 그러니? 엄마. 아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짜증나거나 화가 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눈물이 막 삐져나왔는데 엄마한테 막 들키니까 이놈의 눈물이 눈치 없이 더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 예비 시댁에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니,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시고 올린 것도 아니고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뭐하러 와서 전을 붙이래? 빨리 친해지고 손발 맞추기는 무슨 어디 귀한 내 딸 부려먹으려고 되지도 않은 수작질이야? 진짜 웃기고 있어.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지? 당연하지. 전 붙이는 걸 떠나서 이미 다 예약해둔 걸 어떻게 포기해.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깝게. 어머님이랑 계속 실랑이만 하다 왔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씨알도 안 먹혀. 아유, 됐어. 그냥 신경 쓰지 마. 여행 가기 전날 이게 무슨 일이라니. 놀러 가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경우야. 그래, 송서방은 뭐래? 제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 나 진짜 배신감 들어. 어쩜 그 상황에 내 편 한 번을 안 들어주더라? 나랑 어머님이랑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그만하라고 말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 어머니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그게 말이나 돼?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짜증나지만 남자친구가 제일 괘씸해.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런데 결혼해봐. 나중에 더 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어떡해.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저는 혹여라도 제가 오바해서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마 역시 충분히 그럴 만하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몰랐던 모습을 보게 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아름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힐링 좀 하고 더욱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파혼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동안은 남자친구랑 죽이 척척 잘 맞으니까 몰랐는데 이번 일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행 기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삐져서 남자친구한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나갈 채비를 하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시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어디니? 기어이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거야? 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예약하고 잡아놓은 것들인데 어떻게 취소를 해요? 돈 아깝게. 뭐야?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어디 한번 파혼 당해볼래? 어머니, 이런 일로 파혼까지 당해요? 어머니야말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네 고집만 하겠냐? 난 말 안 듣는 며느리 필요 없다. 한 트럭 준다고 해도 사절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 며느리 하고 싶으면 당장 여행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워. 난 분명히 말했다. 내 말 안 듣고 여행 가면 당장 파혼하는 줄 알아. 시모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끊어진 핸드폰만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 전 명절에 음식 준비 안 도와준다고 파혼당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분이 제대로 망가진 채 여행하게 생겼습니다. 애써 마음을 좋게 먹고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절차를 밟고 기다리는데 남자친구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함과 함께 크게 다쳤다며 얼른 좀 와달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다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공항까지 가까우니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겸 나서는데 차 사고 났어. 나 지금 많이 다친 것 같아. 자기야, 나한테 좀 와주면 안 될까? 나 너무 아파. 제대로 삐져서 연락 안 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연락 한 통 없어서 진짜 서운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웅하려고 나서다가 다쳤다고 하니까 또라이 같은 슈모를 깜빡 잊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덜컥 떨어지는 기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님께 설명해드리고 쏜살같이 남자친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역시 내가 남자친구를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이렇게 날 생각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말이죠. 크게 다쳤다는 말에 걱정되어 여행이고 나발이고 갈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냉큼 택시를 잡아 타고 다쳤다는 곳으로 향했는데 세상에 웬걸. 도착하고 보니 남자친구의 차가 너무나도 멀쩡한 거 있죠?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차 사고 났다더니 멀쩡한데? 어디 안 다쳤어? 얼굴은 괜찮은 것 같고. 가면서 설명할게. 시간 없으니까 우선 타. 저는 남자친구의 몸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의 차도 너무 멀쩡했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차에 태우더니 급히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는 대뜸 예비시댁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여긴 왜 데리고 왔어? 다쳤다며? 차 사고 났다더니 이게 뭐야? 너 나한테 거짓말했니?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까딱하면 자기랑 헤어지고 파혼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럼? 그런다고 거짓말을 해?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세아가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빨리 데리고 오라니까. 아무튼 잘 왔어. 이거 받아라. 시모는 제게 다짜고짜 앞치마를 건네줬습니다.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남자친구랑 시모가 꾸미고 저를 유인한 거더라고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남자친구 걱정에 여행을 포기하다니
너무 약이 올라 미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손에 든 앞치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대로 몸을 돌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히 쫓아나와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제발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여행 못 가게 하려고 그딴 거짓말로 나 유인했잖아. 내가 어떻게 참고 배겨?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여차하면 파혼할 가게니까 그랬지. 우리 엄마 고집 세단 말이야. 그래, 이럴 거면 차라리 파혼하자. 솔직히 너희 엄마 사상 조금도 이해 못하겠고 그걸 또 맞는 말이라고 수긍하는 너도 이해 못하겠어. 그래서 여행 기간 동안 이 결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잘 됐네. 더 생각할 게 뭐 있니? 그냥 끝내면 그만이지. 이런 집구석에 시집 가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내가 내 발로 무덤 자리 들어가는 꼴이라고. 뭐? 파혼?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래야겠어? 난 자기 사랑하니까 파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자기는 어쩜 그리 쉽게 파혼을 입에 올릴 수 있니? 정말 너무하다. 그냥 엄마 비 조금 맞춰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가 동생들 대신 음식 만들어야 하는데 일찍 좀 당겨서 한다고 생각하면 좋잖아. 잠깐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생들 대신이라니? 남자친구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면 안 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음식 만드는 걸 이야기하면서 동생들이란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게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흠칫 놀라면서 시선을 돌리더니 이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어차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 있었던 동생들 기억나지? 사촌 동생들이라던. 사실 사촌 동생들 아니야. 그럼? 내 친동생들이야. 뭐라고? 야, 이 미친. 그게 무슨 소리야? 사촌 동생들이라며? 그럼 너 동생이 4명이야? 나한테 동생 하나 있다고 했잖아. 신우가 4명이라던. 어떻게 그걸 속여? 신우가 많은 집에 누가 시집 오고 싶어 하겠어. 다들 피하려고 하지. 혹시라도 자기가 싫어할까봐 가족들이 쉬쉬하자고 했어. 근데 뭐 언제까지 속일 수 없는 노릇이고 명절 때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겸사겸사 털어놓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한 건데 그동안 동생들이 엄마 도와서 음식 준비했는데 내가 결혼한다니까 이것들이 빠져서는 죄다 자기 믿고 놀러 나간 거 있지? 엄마 혼자 음식 준비해야 할 판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자기가 엄마한테 빨리 배워야 나중에 혼자서도 척척 음식 준비하지. 언제까지 엄마가 다 하실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엄마가 해외여행 가지 말고 명절 때 와서 음식 준비하라고 하신 거야. 괜한 고집 부린 게 아니라 빨리 자기가 배웠으면 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 말 못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집이 큰 집이거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자기가 좀 도와줘. 그게 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네 엄마를 위해서라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한테 3번이나 배신당해 보셨나요? 여동생 4명에 대리 효도를 요구하는 남자친구. 대체 그깟 음식 준비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날 이용하고 싶은 건가? 큰 충격에 빠진 것도 잠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딴 말을 짓거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아작내준 다음에 끝내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래, 좋아. 네 말대로 내가 어머니 곁에서 도와드릴게. 정말? 자기야, 진짜 고마워. 역시 내 여자친구야. 난 자기가 내 부탁 들어줄 줄 알았어. 그간 동생들 많은 거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것도 이해해줘서 진짜 고마워.
내가 가족들한테 내 여자친구는 일반 여자와 다르다고 말했는데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그럼 들어갈까? 가서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자. 아니,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이왕 준비하는 거 제대로 준비해야지. 요 앞에 있는 마트 좀 잠시 다녀올게. 맛있게 만들면 좋잖아? 어떤 마음으로 마트 간다는 줄도 모르고 제 말에 감동한 표정으로 알겠다며 끄덕거리는 남자친구.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마트로 향했어요. 그리고 각종 매운 향신료와 고추를 잔뜩 샀습니다. 화려하고 후끈하게 마무리를 장식할 계획이었죠. 그런 다음 남자친구 집에 가서 시모와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몰래 향신료와 고추를 음식마다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들 피똥 싸게 만들어주고 지옥갈 작정으로 다 때려 부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자친구 집안 전체가 매운 것에 아주 약하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아주 팍팍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나갔던 4명의 신우가 집에 들어오자 얼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다 만든 음식들을 차려놓고 식구들 모두 식탁 앞에 둘러앉았죠. 다들 맛있겠다만 서둘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혀를 내밀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누가 물 좀 가져와봐. 미치겠네. 엄마 간 안 봤어? 얘들이 왜 이래? 맵기는 뭐가 맵다는 거야? 다 간 보고 만든 건데. 엄마, 너무 매운데 간을 어떻게 본 거야? 다들 맵다고 난리치니까 시모가 이것들이 단체로 왜 이러나 싶은 표정으로 앞에 있는 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뱉으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이고, 아유 매워라. 이게 뭐야? 눈물 콧물 다 빼고 연신 물을 들이켜며 땀을 비오듯 흘리는 인간들. 심지어 시모는 딸꾹질까지 하면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통쾌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휴, 이상하다. 분명 간을 봤는데 음식들이 왜 하나같이 매운 거야? 아이고, 나 죽겠네. 얘, 너 왜 그렇게 보니? 매워 죽겠는데 넌 이게 웃겨? 네, 웃겨요. 그렇게 명절 음식 노래 부르더니 하나도 못 먹고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꼴이 참 웃기네요. 뭐야? 다들 많이 매우시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만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워낙 손이 커서 양 조절을 못했네요. 뭐? 자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매워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숨겨두었던 향신료와 고추를 잔뜩 꺼냈습니다. 제가 워낙 매운 것을 좋아해서 만든 음식들 전부 이걸로 다 때려 부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들 맵찔이들이네요. 어머, 어떡해. 이 땀 좀 봐. 뭐? 어이, 이걸 다 집어넣었다고? 이게 미쳤나? 사람 죽일 일 있냐? 아이고, 혓바다가. 아우, 잠깐만. 나 혀가 마비된 것 같아. 아유, 매워 죽겠네. 아우, 그냥 물 좀 더 없냐? 네, 물 없어요. 어머님 자식들이 다 마셨잖아요. 어떡해요? 시간 지날수록 점점 더 매워질 텐데 이 향신료가 진짜 매운 것들이거든요. 혀가 다 얼얼하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자기야, 대체 왜 이래? 음식에다 왜 이딴 걸 뿌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 미친 것이 귀한 음식에다가 먹지도 못하게? 너 지금 시위하냐? 여행 못 가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제가 왜 못할 건 뭐예요? 날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하는 짓이 화나게 화딱지나게 똑같이 당해보라고 한 건데 뭐 불만 있어요? 그러게 똑바로 굴지 그랬어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드려서 돌게 만들어요?
지금 엄청나게 맵죠? 속이 쓰리듯 화나죠? 내 속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천불이 다 난다고요. 4명이나 줄줄 달린 신우 뭐 좋다고 쉬지 마?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와준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내도 모자랄 판에 뭐?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웃기지도 않아. 너 그렇게 네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면 네가 대신 음식해 이 미친놈아. 어디서 데리오도 시기나 하려고 결혼하려 들어? 분명히 말하는데 나 너랑 결혼 안 해. 여기서 파혼할 거야. 당신들이 뭔데 파혼 운운하면서 날 협박하려 들어? 파혼당해도 싼 것들이 어디서 파혼 소리란 소리를 짓거려. 나 분명히 너랑 파혼한다고 했다. 다시는 내 앞에도 나타나지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 그럼 다시 한번 이 매운 거 모조리 들고 쫓아올 테니까 그럴 줄 알아? 오늘 이 매운맛을 잊지 말고 다들 똑똑히 기억해. 나 건드리면 매운맛 제대로 당하는 줄 알라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매운맛을 제대로 본 인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물을 찾았고 오만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그런 제 손목을 탁 붙잡으며 못 가게 말렸습니다. 이게 어딜 잡아? 아직 매운맛을 덜 봤구만. 저는 들고 있던 향신료를 남자친구 얼굴에 확 들이부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죽을 듯 자지러지며 연신 기침하더니 눈에 들어갔는지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옷과 가방을 챙겨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죠. 아니, 그렇게 명절 음식 노래를 부르더니 왜 다들 먹지도 못하고 물만 드세요? 아이고 참, 귀한 음식 아깝게 다 버리게 생겼네. 그럼 저는 이참에 매운맛 제대로 보여드렸으니 두고두고 많이 드세요. 그럼 이만? 그 인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꼬시던지 기분 좋게 집을 빠져나와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하나 끊어서 부모님을 뒤따라갔죠. 그렇게 저는 속 시원하게 제대로 엎어버린 뒤 파혼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부모님은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눈물을 찔끔 흘리셨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진단서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에 따라 넣은 향신료로 무슨 치료비냐고 맞받아 쳤고 마마보이인 거 온 동네 사람 주변 친구들이 다 알게 해주기 전에 조용히 입이나 닫으라고 했습니다. 또 매운맛 보기 싫으면 말이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라 그런지 친구들이 알면 쪽팔리니까 더 이상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절 음식 노래 부르는 그들을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시원하게 파혼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나는 일 있으면 참지 마시고 저처럼 제대로 매운맛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